얼굴 인식이 성공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얼굴 인식은 필요한 게 어쨌든 우리들의 얼굴이죠. 우리들의 얼굴은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인과 동시에 우리들의 생체정보예요. 우리 얼굴. 아까 말했던 정맥, 홍채, DNA, 지문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작동을 위해서 우리들의 얼굴이라는 생체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체정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좀 필요한데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보편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유성. 이거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얼굴이 다 다릅니다. 얼굴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많이 없죠. 쌍둥이 이런 거 제외하면. 그리고 불변성. 웬만하면 얼굴도 변하지 않죠. 물론 변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만 생체 정보의 특성상 웬만하면 얼굴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고유한 정보가 비슷하게. 근데 이 모든 특성들이 우리들의 이제 어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이라면 앞에 나와 있는 제 주민등록증처럼 이런 것들을 발급받습니다. 대부분 지문까지도 찍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위해서는 이름, 이제 그 지문, 동시에 사진도 제출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죠, 거기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제출한 사진과 각종 정보들은 다 디지털화되고 데이터화가 되어가지고 보관되면서 나중에 신원 확인이나 수사를 위해서 전부 다 이제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는 이미 대부분의 한국인들에 대한 얼굴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에요. 거기에 얼굴과 이어지는 이름, 주소, 지문까지. 이런 정보가 함께 감시에 쓰인다면 굉장히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은 한국 정부가 얼굴 인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가정만 하고 상상해볼 만한 일은 아닌 게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FBI와 ICE, 여기는 이제 이민 단속국 같은 건데요. 어쨌든 이 정부 기관들이 얼굴 인식을 위해서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들을 무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그 국과 협의를 해서 FBI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진이 누구인지 너네가 갖고 있는 운전면허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 좀 해봐라 해서 조회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식으로 협약을 맺고, 얼마나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 내 사진을 제출했더니 그게 얼굴 인식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위해서, 범죄자 색출을 위해서 그게 같이 함께 스캔된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우리가 어떤 정보기관이나 권력을 감시하고 그러지 않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 한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얼굴 인식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위험성입니다. 계속 생체 정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얼굴 인식은 다른 생체 정보 기술에 비해서 엄청나게 위험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문을 활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문을 활용할 때 지문을 등록하죠. 그리고 지문을 찍죠. 지문을 찍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홍채를 통해서 뭔가를 검사할 때도 홍채 검사기 같은 거에 딱 이제 인증을 하고, 혹은 정맥 검사도 마찬가지로 정맥 인증을 합니다. 근데 얼굴 인식은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손쉽게 카메라에 의해서 찍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설령 저 CCTV가 생방송으로 직접 라이브로 얼굴 인식 시스템과 연계돼서 누군가를 조회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얼굴 정보는 그만큼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그냥 사진가 김민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심지어 이런 얼굴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얼굴이. 얼굴이라는 신체 정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미 많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왜냐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덕분에 어떤 수많은 셀피들 덕분에 우리의 얼굴 정보가 그냥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됐죠. 설령 저처럼 이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다 안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변인조차 그런 SNS를 하지 않아서 아무도 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주위에는 어떤 CCTV나 카메라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미술관에도 아마 CCTV가 있을 텐데 여기는 모르겠네요. ATM만 가도 CCTV가 있고 길거리에만 봐도 CCTV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얼굴 정보가, 얼굴이라는 생체 정보가 어떤 식으로 퍼가지고 어디에 보관되고 이런지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고유한 생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퍼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혹은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자, 얼굴 인식에 성공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망한 사회에 대한 거품으로 가득 찬 손쉬운 가짜 대안. 좀 라임을 맞춰봤는데요. 네, 랩해볼까요? 망한 사회에 대한 거품으로 가득 찬 손쉬운 가짜 대안.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사회가 굉장히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범죄는 계속되지만 또 이제 법 집행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어떤 불공정한 일들이 계속되면서 그런 틈새를 잃어버린 신뢰의 틈새를 기술이 메꾸고 있어요. 기술이 메꾸려는 추세예요. 감시 기술이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추세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안고 이렇게 되니까요. 앞에서 말했던 CCTV만 봐도 이 표는 한국의 공공기관에 CCTV가 얼마나 설치되고 있나를 살펴본 건데요. 2012년에 46만 대였던 CCTV가 2018년 말에 100만 대를 넘어섰어요.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만 해도 100만 대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물론 아직 여기에 얼굴 인식이라는 게 도입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우리의 얼굴 정보가 항상 어딘가에서 수집되고 있다는 점. 또 어떤 사회에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는 무시한 채 감시 기술만, 그러니까 CCTV만 이렇게 미친 듯이 도입되는 것처럼 이런 추세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예컨대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더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대상 범죄를 생각해보면 정부나 지자체나 경찰이나 여성 안심 정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성이 혼자 다니기에 위험한 곳들에 CCTV를 설치하고 어떤 제3자를 동행시키고 혹은 더 밝은 곳으로 다니게끔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별도의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두고 거기에서만 다녀라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정책들이 실시된 지 오래됐는데 약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칠 겨를이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들의 삶은 공간이 제약될 수밖에 없죠. 혹은 약자들의 삶은 어떤 공간이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갔는데 경찰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거기는 CCTV도 없고 밝지도 않은 곳인데 왜 그런 곳을 다니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CCTV가 있는 곳에 다녀야만 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안전하니까. 그런 식으로 공간을 제약시키고 그렇게 피해를 볼 확률이 높은 사람들 혹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돈을 더 들여서 감시 시스템이 더 잘 갖춰진 곳으로 찾아서 이사를 가고 혹은 앞에 이런 시스템처럼 스스로 감시 카메라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죠. 앞에 보이는 사진은 링이라는 이제 스마트 도어벨인데요. 아마존에서 인수를 해서 아마존에서 열심히 영업과 홍보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스마트 도어벨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국은 도어벨도 있긴 해요. 이렇게 띵동하고 울리죠. 문제는 여기에 사실은 CCTV라는 거예요. CCTV가 문 앞에 달아놓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가는지 이런 거를 내가 핸드폰 앱을 통해서 편히 살펴보고 뭐 아이패드를 통해서 편히 살펴보고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어떤 추가적인 부담들이 더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이 아마존 링이 더 웃긴 게 결과적으로는 사설이잖아요. 내가 본인이 그냥 설치하는 CCTV잖아요. 사적인 감시를 하는 셈인데 이것은 이 링 아마존에서 만든 네이버라는 앱의 일부예요. 얘네는 이 링 제품을 통해서 내가 내 카메라에, 내 감시 카메라에 무엇이 찍혔나, 누가 찍혔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클릭과 동시에 설명을 공유할 수 있는 SNS를 만들었어요. 네이버라는 SNS. 이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캡처한 건데 저 같은 그냥 이용자가 아닌 사람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이트 나이트 노키, 그냥 한밤중에 누가 집을 노크했대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 돈을 달라고 노크를 했대요. 뭐 이런 이상한 일은 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대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의 얼굴을 올려놨어요. SNS에 공유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지. 정말 별것도 아닌 이런 일들을 계속 클립해서 내가 감시하고 있는 주변 이웃과 상황들을 공유하고 감시하는 앱들을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마존 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찰과 협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이 제품을 싸게 보급할 테니까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이 제품에 찍힌 이미지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탈도 만들어줄 테니까 직접적인 그런 백도어 서비스도 만들어줄 테니까 이것들을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라 라고 경찰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적인 감시와 공적인 감시가 엄청나게 열풍적으로 불어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얼굴 인식이 도입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찍힌 푸티지를 얼굴 인식 시스템에 돌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부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그런 근본적인 책임을 기술이 해결해 주겠다는 믿음 아래 기업에게 넘기고, 아마존 같은, 그리고 그 기업은 우리들의 프라이버시를 통해서 좀 먹고 자라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다시 우리에게 떠넘깁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라면서. 자, 지금까지 얼굴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성공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실패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대안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